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보니까 이거 음성 크기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나름 마이크도 샀는데 이거 증폭을 올리면 노이즈가 심하게 들려서 그냥 숨소리 들리더라도 가까이 대고 말하는 쪽으로 하려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보정이 시작인데요. 그래서 기본 탭이에요. 실제로 기본적인 거 여기서 대부분 다 할 수 있기도 해요. 색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화이트 밸런스부터 시작해서 노출이랑 대비, 채도 등등 사진 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 거의 다 여기서 볼 수 있죠. 일단 위에서부터 쭉 보자면은 프로필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없어도 보정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건데 저도 최근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카메라 보정 탭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냥 어도비에 놓고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음, 우선 색 보정의 제일 기본이란 게 화이트 밸런스랑 노출이라고 하죠. 이거 둘도 물론 촬영할 때부터 잘 맞추는 게 더 좋겠지만요. 어, 화벨,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자동이나 뭐 흐린 날, 맑은 날 이렇게 프리셋에 맞춰 설정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하진 않아요. 자동 특히 안 정확하고요. 맑은 날이다 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다를 거고 흐린 날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얼마나 두껍게 흐리냐에 따라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벨이 뭐 정확하다 이런 거는 사실 웬만하면 힘들고요. 그냥 내 느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느낌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해서 그냥 적당히 내 마음에 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진이 그냥 카메라 자동으로 찍은 건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색 조절하는 것들을 만져보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또 다시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원본이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무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건지는 물론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잠시 건너뛰어서 쉬운 것들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명료도랑 안기 현상 제거인데요. 명료도는 이제 부분 대비라고도 하고 뭐 영어로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분 대비라고 돼 있기도 해요. 경계면들을 인식해가지고 얼마나 뚜렷하게 할지 흐릿하게 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 과하게 쓰면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플러스 쪽으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인물이건 풍경이건 모두 다요. 특히 이제 여자 인물에서는 정말 안 좋겠죠. 근데 인물 사진의 경우 이 뿌연 느낌이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가끔 쓰긴 해요. 마이너스 쪽으로는. 그리고 안개 현상 제거. 이거는 이제 디헤이즈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사진 찍다 보면은 안개가 껴서 뿌연 상황들 자주 마주치잖아요. 이럴 때를 위한 기능들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죠. 안개 현상 제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몇몇 사진들에서는 검정이랑 어두운 영역 조절하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어두운 영역이랑 검정 영역 일괄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진에서는 이게 효과가 꽤 다르게 나타나요. 이거 백날 조절하는 것보다 이거를 조절하는 게 훨씬 빠르게 조절되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는 종종 쓰게 돼요. 인물 사진에서 많이 쓸 일은 없는 기능인 것 같긴 하고요. 역광에서 뭐 플레어가 있다거나 이럴 때도 쓸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안개가 기본적으로 푸른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른기도 조금씩 빼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색온도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유의해가면서 만지셔야 돼요. 이거를 뭐 올리면은 그 색온도가 변하는 거 맞춰서 다시 색온도를 조절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노출이랑 대비 영역 계열 이런 것들은 히스토그램 보면서
움직여보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도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검정 계열, 검은 계열, 어두운 영역, 노출, 밝은 영역, 흰색 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을 그대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옮기는지 이거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노출은 전반적으로 그냥 다 쭉 이쪽 왼쪽 밝은 쪽으로 옮겨가지고 밝게 해주는 느낌, 반대로는 어두운 쪽으로 쭉 옮겨서 어둡게 해주는 느낌. 뭐 중앙부 기준이라고는 이거 보면 되긴 한데, 그냥 전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오른쪽으로 싹 다 옮겨주고 왼쪽으로 싹 다 옮겨주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밝은 부분, 어두운 영역은 이 안에 속하는 것들 애들만 움직여주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에서는 비교적 히스토그램이 깔끔하게 이쪽만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사진 보면은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밝은 영역이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밝은 영역이 올라간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 높이 값은 상대 값이에요. 완전히 다 균등하게 있다면 거의 쭉 똑같이 천정이 다 붙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모든 영역에 절대 숫자들이 다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화면 면적이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밝은 영역은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어두운 영역들이 빠지면서 밝은 영역과 비슷한 이제 규모, 분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높이가 올라갔다고 절대적인 얘의 양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두운 애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흰색 계열과 검정색 계열은 이 끝에서부터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씩 빠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느낌? 중간 부분까지 약간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반대로 빼면 이제 중간 부분까지 쭉 검게 내려가고, 지금 실제 흰색이 거의 없어서 내린다고 해서 빠질 부분이 더 없는데, 이렇게 쭉 올리면은 중간 부분까지도 흰색으로 쭉 딸려 올라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비는 단순히 히스토그램을 좌우로 벌리거나 아니면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대비를 죽이는 건데, 채널들이 이제 가운데로 뭉치거나 아니면 벌어지거나 하면서 채도에까지 영향을 받죠. 근데 이 대비는 커브의 완전한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좌우로 벌려주거나 아니면은 가운데로 모아주는 게 가능한데, 얘는 이제 커브는 이제 영역별로 더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하위 호환 느낌 들어서 저는 많이 만지는 편은 아니에요. 커브 웬만큼 많이 만지고 좀 부족한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느낌으로 대비를 만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채널들이 뭉치거나 벌어지는 거랑 채도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RGB에 대한 내용 먼저 보시기 꼭 추천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게 될 텐데, RGB 채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보정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능들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도 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색 보정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실 라이트룸 기능이란 게 별게 없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다루느냐,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그건 이제 색에 대한 이해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색에 대한 이해 먼저, 기능적으로 접근하시려고 그러면은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예, 여튼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종종 이런 질문을 듣는데요. 영역 계열 조절하는 거랑 대비나 커브 조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느낌으로 옮겨주냐 이런 디테일한 차이도 있지만, 정말 쉽게 빠르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대비는 채도에 영향을 주고요. 얘네는 과하게 이렇게 움직여도 채도에는 영향을 안 미친 상태로 움직여요. 이거 정도만 유의하면서 대비 느낌을 잡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데,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활기랑 채도랑 무슨 차이인가? 그냥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활기는 자기 색상을 유지하는 상태로 채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고요. 채도는 현재 색이랑 가장 가까운 원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찍고 활기를 올린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애매한 이쪽 이런 색들 잡고 여기다 찍은 다음에 활기를 올린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색상 내에서 채도가 높은 쪽 그리고 만약에 그 채도를 올린다. 그럼 원색에 가까운 파란색 이쪽으로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하는 말이 활기는 피부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러는데 그렇겠죠. 피부면 이제 이 오렌지 속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채도를 올려버리면 피부가 완전 새빨갛게 이렇게 익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피부에는 영향 안 미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원론적으로 설명하기에 그런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이제 기본 탭에 대해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색온도 노출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다 아니까요. 가장 크게 두 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대비랑 이 영역 계열 차이, 그 다음에 뭐 활기랑 채도 차이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기능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제 내가 어떤 색을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자면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톤에서 풍부한 대비를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영역이랑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중간 톤에 색을 몰아주고 다시 컵으로 디테일한 대비를 잡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두운 거랑 밝은 부분이랑 극명하게 대비 나눠져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가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느낌들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진숙분이라는 중국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약간 이런 그림들이 밝은 영역이랑 어두운 영역이랑 좀 대비가 많이 나눠져 있는 느낌들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느낌에 맞춰서 그 기능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브랑 기본 패널을 연계해서 원하는 대비 느낌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 스타일 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색은 이쪽에서 거의 메인 피사체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HSL에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커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분량이 된다면 이제 다시 첫 시간에 했던 거긴 하지만 이 기본 탭이랑 커브랑 연계해가지고 대비 느낌 잡는 거를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커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만 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중간에 끊어가는 느낌으로 다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이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